이 작은 공간 안에 집적된 수많은 트랜지스터들, 그 경이로운 숫자들은 인류가 만들어가는 반도체 기술 발전을 대변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. 그 이후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하는데요. 하지만 이른바 문자 그대로의 법칙은 깨졌지만 단지 2배의 트랜지스터 개수와 몇 주간의 시간이 무어의 법칙과 황의 법칙이 이야기하는 진짜 의미라고 생각지는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최근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평가받는 이 반도체 시장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현재 로직 반도체 영역은 다른 분야들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미세 공정으로 이행을 계속해 이어가고 있고,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 영역이 되겠는데, 이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미세 공정이 크게 중요치가 않다, 이런 이야기가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. 하지만 이것은 다분히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이고, 이 메모리 반도체 역시 이 네모난 공간 속에 더 많은 셀들을 집적하는 것이 발전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우선 이 뒷부분의 이야기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면,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파운드리에서 최신의 미세 공정을 개발하였다 해서 곧바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. D램을 예로 들면 우선 D램의 경우 이 커패시터에 전하가 저장이 되고, 이 커패시터 속에 전하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 0과 1을 구분하는 것이죠. 문제는 이 커패시터는 미세 공정이 적용되는 중에도 전기적으로 일정한 용량을 유지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미세 공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인데, 이 커패시터의 용량을 결정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먼저 효율이 좋은 물질, 여기서는 전자 저장 능력이 되겠죠. 두 번째는 유전막의 두께, 세 번째는 표면적이 되겠는데,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표면적과 관련해 일정한 공간 속에 더 많은 메모리 셀을 확보하기 위해 집적도를 높이는 과정 중에도 이 하나의 커패시터를 위해 할당되는 면적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.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면적이 좁아지더라도 개별 커패시터의 용량은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단부가 작아지는 대신 이 커패시터의 높이를 높여 전체 표면적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이어왔는데, 마치 뾰족한 칩 모양처럼 불안정하게 높이 솟은 구조를 구현해내는 것도 쉽지 않고, 구부러지거나 휘어져 서로 붙어버리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D램 발전에 한계가 왔다,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.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이 네모난 작은 공간 속에서 벌어졌던 지난 세대의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라면, 새로운 세대에서는 이 네모난 공간 속에서 갇힌 한계를 벗어나는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. 앞으로의 발전을 책임질 한 글자의 알파벳이 있습니다. 이제 반도체 시장의 Z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이 Z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계속해 접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제 128단까지 쌓아올린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말이죠. 하지만 반도체 시장의 Z는 단지 낸드 플래시 시장만의 것이 아닙니다. D램 시장에도 이제 이 Z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중이죠. 패키징을 통해 D램을 적층시킨다, 이 문장으로 혹시 떠올려지는 단어가 있으신가요? 어떤 분들께는 이제 너무도 익숙해진 단어일지도 모를 이 HBM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또 다른 Z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D램은 PCB 기판에 이 D램 칩들이 이렇게 가로로 정렬되어 있는 구조이죠. HBM에서는 이렇게 D램 칩들이 수직으로 적층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HBM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쌓아 올려지는 칩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패키징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. 여기에 있는 이 TSV라는 단어, 앞으로 기억해 둘 만한 단어가 되겠죠. 이렇게 수직으로 쌓인 칩들의 상단과 하단을 연결해내는 기술입니다. 물론 기존에도 이 수직으로 칩들을 적층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와이어 본딩인데, 그림상에서 기존의 방식인 이 와이어 본딩과 TSV, 이 둘 간의 차이가 눈에 들어오시죠. 와이어 본딩의 경우 이렇게 외부적인 연결 통로를 만들어 전극을 통해 각각의 층들을 연결하는 것이고, TSV는 이 TSV를 이르는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대로 층들을 관통하는 미세 홀을 뚫고 내부의 전도성 물질들을 충전해 층층이 쌓인 칩들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TSV를 통해 기존의 와이어 본딩에 비해 물리적으로도 칩 간에 더 많은 연결 채널이 확보되고 더 높은 대역폭과 더 빠른 속도의 유기적인 연결을 구현합니다. 따라서 HBM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구조가 가진 장점 중 하나를 강조한 그런 네이밍이 되겠는데요. 하지만 해당 이름 안에 너무 매몰되게 되면 이 구조가 갖는 진짜 의미를 지나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TSV로 D램 칩들이 이 층층이 연결된 모습은 단순히 램의 대역폭을 높이는 것을 넘어 X와 Y축으로 이루어진 이 네모난 공간에 갇힌 한계를 넘어 발전을 이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영역의 Z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. 그리고 이 반도체 시장의 Z는 단지 메모리 영역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. 이제 로직 반도체 시장의 Z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
로직 반도체를 대표하는 분야 중 하나인 이 GPU 시장에도 앞서 이야기 나눈 HBM이 적용되어 제품 성능의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GPU 시장의 최초의 HBM 적용례는 이 AMD의 피지 아키텍처이죠. 해당 아키텍처를 사용한 모델 중 대표적인 것이 AMD의 라데온 R9 퓨리가 되겠는데요. 이 HBM이 적용된 보다 진보된 설계가 계속해 다듬어져 최근에 이 베가 아키텍처까지 이어오게 된 것이죠. 이렇게 HBM을 적용한 새로운 GPU 설계 구조 덕에 GPU와 램 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줄어들고 더 넓은 대역폭에 보다 빠른 연산이 가능해졌습니다. 그런데 또 한 가지 빠지면 섭섭할 시장이 있습니다. 바로 로직 반도체에 꽃이랄 수 있는 CPU 시장인데요. 이렇게 CPU와 함께 GPU나 여러 가지 칩들을 함께 넣게 되면 이것을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죠.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 각각의 다이들을 적층하게 되면 3D CPU 구조가 탄생하게 됩니다. 올 초 CES에서 인텔이 공개했던 레이크 필드의 모습을 보시죠. 우선 하나의 빅 CPU와 4개의 스몰 CPU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CPU 구조가 눈에 띄죠. 앞서 이야기 나눈 이 시스템 온 칩의 개념이 되겠는데 여기에 HBM 적층 구조에 D램 다이, 캐시와 IO 다이가 함께 적층되면 인텔 진영에서는 포베로스라는 코드네임을 붙인 이 3D CPU 구조가 탄생합니다. 이곳에서도 역시 익숙한 단어들이 보이죠. 이 TSV를 통해 HBM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다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적층 구조가 완성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름이 나오는데요. 바로 인터포저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서로 다른 칩들로 구성된 다이들이 인터포저를 통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기능, 보다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갖춘 아키텍처가 바로 이 TSV와 인터포저로 칩들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3D 적층 구조, 바로 반도체 시장의 Z 속에서 탄생하게 되겠습니다. 물론 이 TSV와 인터포저를 두고 앞으로 업계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 TSV와 인터포저의 적용을 위해서는 공정이 복잡해지고 생산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각사들은 이 3D 구조 적용을 위해 공정 전반에 걸친 효율화를 이뤄내야만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. 또한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열에 대한 부분인데요. 이 로직 반도체 영역은 특히나 발열 관리가 아주 중요한 영역이죠. 하지만 이 적층 구조의 특성상 열을 전달하는 매질의 흐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적층 구조를 아키텍처 전반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발열 제어 솔루션이 필요합니다. 따라서 현재는 이 반도체 시장의 Z로 말미암은 또 다른 난제들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또 다른 문제들 앞에 서게 되는 아이러니야말로 반도체 그리고 기술 발전의 진수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는데요.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며 담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. 결국 한계는 극복되고 또 다른 도전 앞에 끊임없이 서 있는 것. 기술은 그렇게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해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. 누군가 반도체의 미래를 단정하며 한계라는 단어를 쉽사리 꺼내든다면 지난 100여 년 동안의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반도체 시장의 Z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떨까요? 오늘의 긴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.